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어색해. 그쵸, 이거 저희 약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꾼동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니 처음 부르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가운데 앉혀놓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빠빠시 이런 거 하면 되는 네, 거야? 저희 아. IT 기자들의 수다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게스트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시죠? 소개 직접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나는 여분 지금 때문에 한마디 하려다가 안 뭐 했는데 해봐요. 아, 별로 귀한 사람은 아니고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고요. AKA 방송인, 강연인, 또뭐 교수 등등등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귀한 손님 대접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귀하다 그래? 귀하지가 않은데. 그러면 바꿀게요. 이렇게 귀한 네. 곳에 누추한 분. 여기 귀하긴 해요. 제가 지금 뭐 사진 계속 찍고 있는데, 막 여기 오면은 일 안 하고 그냥 오락하다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여기. 네, 아니, 뭐가 자, 많죠. 그러니까. 네. 오늘 아. 주제 다 넷플릭스 쓰시죠? 네. 맞아요. 뭘로 쓰세요? 계정? 저는 중간 거. 중간 거면 네, 9,000 고하죠. 얼마짜리? 만 얼마인가 만 그럴 거예요. 얼마? 만 원 좀 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싼 게 9,500원이고 중간 거. 중간 게 HD 화질에 2명이 가까이 그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게 14,500원. 네. 스탠다드 쓰는구나. 네. 2,000원짜리. 오케이. 근데 화질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세 단계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베이식이랑 스탠다드랑 프리미엄.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개 계정으로 4명이서 동시 그쵸. 접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UHD 화질에다가. 김덕진 부소장이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그 게임 하시는 분들 파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4인팟, 넷플릭스 4인팟 모집합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수수료를 주고 공식적으로 돈을 모아서 모르는 사람 4명을 모아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카페나 블로그나 뭐 이렇게 아름아름 통해서 친구들끼리 계정 공유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아예 이거를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덕진 역시. 부소장은 이게 뭐 불법 아니냐, 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이슈로 와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창조 경제. 삐 경제죠. 이거 엄청나.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어. 봐요. 뭐 나는 어디까지나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14,500원짜리 계정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 게 내가 한 4,000원만 내고 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정확하게 5,000원 내고 보죠. 5,000원 내고. 여기 보니까 5,000원에 4명을 나눠서 내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2만 원 돈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요즘 구독 경제 OTT가 다 있어요. 왓챠. 왓챠. 웨이브. 뭐 티빙, 웨이브,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까지 그걸로 구매한다니까?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은 없나? 유튜브 프리미엄도 있었던 거야. 그것도 있었어요. 그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 와우. 2,900원도 내기 와우 싫어가지고 멤버십. 그거가 해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이트를 봤더니 그걸 블렌딩을 해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또 인공지능을 썼는지 데이터 서비스를 넣었는지 어떤 콘텐츠가 서비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나?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원인가를 내면 2개의 아이디나 1개 아이디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티빙을 보다가 다음 달에는 야 왓챠 볼래?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아이디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곳만 가입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넷플릭스 죽도록 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볼 거 없는데 오케이 다음 달에 왓챠 딱 바꾸면 마치 요즘에 네이버 그 프리미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웹툰 보는 거 하다가 다음 달에는 나 바이브 음악 들을래 하면 다음 달에도 혜택 바뀌듯이 신박한데? 그런 게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거는 이제 김덕진 부소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서 이런 걸 나오는 걸 우리가 그냥 끄덕여 줘야 되는가? 라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생하는 이 기업들 이런 데들이 이득을 보는 걸 놔둬야 되냐? 놔둬야 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냥 괜찮다고 봐야 되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만든 저 근원적인 원인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BM이죠. 그러니까 이 BM이 이 넷플릭스가 만든 BM을 요즘 자세히 보시면 모든 OTT가 다 따라합니다. 왜냐면 넷플릭스가 선도적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간지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간지러운 게 결국 그거잖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나는 고화질을 나 혼자 보고 싶어. 근데 나 혼자 볼 수 있는 고화질을 얘네들이 요금제를 안 만드는 거야. 그냥 뭐 한 1,000원, 2,000원만 올려주고 고화질로 혼자 볼 수 있게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4명까지 있는 거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거의 50%. 그게 맨 처음에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그 BM을 설계한 거죠. 그렇죠. 그 계정 등급을 두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OTT들, 국내 OTT들도 약간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고화질을 보려면 가격이 올라가고 마치 이런 건 느낌이 있는 거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조금 더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나오는 구독 모델형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패키지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네. 자 그때 당시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그 BM 설계가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동시에 접속해서 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계정을 공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맨 마지막에 엔드단에서 사용자한테 접속되는 채널이 노트북, 태블릿 PC, TV, 스마트폰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4개 기기잖아. 그치. 그래서 4개를 준 거야. 4명이 돌려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 소비자 편이 아니시네. 이러니까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이렇게 되니까 넷플릭스가 디바이스를 여러 개 쓴 거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4명용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기계 4대 용이야. 그러니까 고화질로 쓰려면 그렇게 해야 돼가 우리 권 기자님의 자,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를 오케이. 어떻게 생각을 받아들였었냐면 김덕준 부소장이 이거를 얘기를 해보고 내 나름으로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오케이. 결국은 이건 법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지. 국가에 따라서 로컬에 따라서 어떤 법으로 니들이 불법했어 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이고 왜냐면 법 자체가 없으니까 네. 넷플릭스가 약관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의 이슈로 가는 거죠. 일단 약관에는 가정에서 4명이서 동시 접속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가격도 되게 애매해. 애매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사나 기용의 내용을 보면 얘네들이 막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한번 로그인을 해요. 맞아. 로그인을 했을 때 만약에 로그인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그 문자 인증하듯이 이메일 인증을 보내서 그렇지. 그거를 얼마큼 안에 대답을 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공지에 예를 들면은 아이디 주인과 같이 사는 아니면 아이디 주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를 뭐 예를 들어서 만드셔야 돼요. 약간 그런 식의 공지를 띄우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가정이 언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살았어? 내 이런 말이. 거죠. 예를 들면 내 동생이 부산에 살아. 그럼 부산에서 아이디 그러니까. 공유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이거 가족이잖아요. 어. 근데 이거 안 된대. 나는 이제 가족이 종이가 계정 하나 사고 요즘 네. 대부분 대학생분들 많이 넷플릭스 볼 텐데 그렇지. 부모님, 어머님하고 본가가 떨어져 살고 있을 경우 그럼요. 부모님, 어머니를 공유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맞아.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IP를 추적을 해서 한 곳에서 접속을 하는지를 보겠다인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넷플릭스 꼭 집에서 TV나 노트북이나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길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럼. 스마트폰 그거 IP 추적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KTX 타고 막 가는데 중간에 막 바뀌어 막 내 이러면 말이 이러면 계속 막 불편하게 막 이메일 인증해야 되는 거고. 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실제로 쓰실 때 어떠세요? 저는 넷플릭스를 되게 여러 기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컴퓨터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그냥 그쵸. 걸어 다니면서 볼 때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으로 볼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원래는 저 혼자 쓰려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썼었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낮을 텐데.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H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이 화질? 근데 나는 어차피 나 혼자 쓰는데 굳이 뭐 중간 단계나 최상급 단계를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이 내놓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그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경제. 약간 이 분들도 네. 약간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리고 맞아. 이거 일자리 아니 이걸 무슨 일자리야? 아니 이게 일자리가 돼. 왠지 알아? 가리가리로 그걸 다 수동으로 그렇지. 가입을 하고 하면은 몇 분 안에 수동으로 카톡을 다 줘야 된단 말이야. 서버 관리도 자 여러분 우리 IT 동화다. 우리 그러지 말자. 좀 정도껏 하자. IT 동화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이거 아니, 사람인 동화예요? 네. 자. 나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래서 아까 김노진 부소장이 이거 얘기했는데 시장조사기관에 조사를 한 게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2019년에 계정 공유로 인해서 91억 달러의 손실을 봤대. 아하.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대로 가면 2024년에는 손실 금액이 125달러까지 증가할 거래. 125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125억 달러를 더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그럼요. 하고 있는 그쵸, 거지. 이제 칼을 빼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금 지인들끼리 서로 뭐 돈을 내지 않고 뭐 너 다음에 밥 한 번 사 해서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몇 그것도 마리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몇 할수 마디. 있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네, 정리하시죠. 본인 의견 먼저 얘기해봐요. 네, 저는 지금처럼 넷플릭스가 나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경쟁자가 적고 정말로 이미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한 상황이었다면 이러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넷플릭스를 쓰거나 넷플릭스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체제가 생겼다. 현재 OTT는 정말 출출한국이고 국내에서만 해도 웨이브가 갑자기 막 1조 투자하겠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모양을 조금이라도 냈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넷플릭스 편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기회에 갈아탈 것인가? 또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야, 이 기회에 넷플릭스의 아성을 한번 무너뜨려보자 라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지금 넷플릭스에게는 좀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떤 한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 그 서비스가 유지가 된 기간이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그 경험 패턴이죠. 패턴이 변화하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누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의 사정이 있는 거고 이용자는 이용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 하나 의도한 건 아니었고 하나씩 흐름으로 쭉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어디가 맞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결국은 시장 논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김도진 부소장 얘기대로 다른 경쟁자가 다시 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용자들한테 뒤를 보였다간 우리가 정말 큰일 나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김덕진 부소장이 맨 처음에 나한테 물어봤었던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 논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판단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다. 자, 오늘 이렇게 넷플릭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정말 약간 결론은 다 좀 나지 않았지만 아니 결론은 여러분의 몫이죠. 맞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네, 몫이기 그치.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정보와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생각이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